편하신 데다가 꽂으시면 돼요. 여기도 그죠. 거기도 괜찮겠는데 해놓고 소리마다 선명하고. 그래요? 오늘 너무 이쁜데요. 오늘 아침이어서 좀 부었어요. 오후가 돼야지 예쁜데 뭐 연숙쌤이 오전밖에 시간이 안 되시니까. 그래서 밤에 예쁜 여잔데 아쉽네요. 제가 밤에 뛰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좀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나 이제 토끼 실내화가 나 진짜 이거 어색해가지고. 이거 너무 예뻐요. 아 그래요? 네, 완전 마음에 들어요. 폭신하고. 인사부터 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락 이현숙 TV의 이현숙입니다. 오늘 제 옆에 앉아 계신 이 아름다운 중년의 여인분이 신경주 선생님이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시기까지 한 1년 반 걸렸습니다. 본인 소개 한번 해보실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경주라고 하고요. 이현숙 선생님하고는 지역사회교육실천본부라는 곳에서 부모교육 지도자 과정을 함께 했었습니다. 저희는 거의 한 8개월 동안 같이 하면서 처음에는 서로 그 어떤 센케의 이미지 때문에 경계하다가 그 부모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을 좀 인간답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에요. 좋은 부모가 되기 전에 좋은 인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모토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좀 다툼도 있었고 신경전도 있었는데 그 각자의 어떤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개별적인 그 독특함도 좀 인정해주고 서로 그리고 또 인격적인 면도 많이 보게 되었죠. 그래서 친해졌어요. 둘도 없는 또 서로 신뢰하는 그런 사이가 됐고요. 제가 여기까지 오긴 진짜 1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린 건 축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안이었어요. 사실 얼굴을 좀 공개한다는 것 자체도 조심스럽고 부담스럽고 했는데 저는 뭐 이현 선생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현 선생님 믿고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사실 어제 좀 설레기도 했는데요. 익숙함이 주는 편안함도 있지만 새로움이 주는 설레임도 좀 간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중년에서 이런 좀 새로운 일을 도전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저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현숙 선생님 그냥 믿고 저는 따라가는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새로움이라는 거. 이게 진짜 중년이 뭘까라고 생각해보면 중년이라는 게 인생에 있어서 나이의 중간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 새로움에 대한 거부 반응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시대가 달라졌어요. 시대가 새로움을 거부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새로움을 도전해보고 발을 담가봐야지만 이게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원치 않아도 오래 살아야 되는 이 시점에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싶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중년이라는 게 딱 점검할 수 있는 나이. 그러니까 옛부터 공자께서 말씀하신 게 40을 불혹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그 말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한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그럼 그렇지 40이면 술과 여자와 담배는 끊어야지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게 뭐 도박, 여자, 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신념이 확고해진다는 거. 삶의 목적, 내가 가야 되는 방향, 가슴 뛰는 삶의 어떤 비전 이게 확고해져서 이제는 이 얘기 듣고 저 얘기 듣고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옳을까? 저게 옳을까? 그렇지 않고 자기 방향을 향해서 이제 묵묵히 걸어갈 준비가 되는 게 40이라는 나이예요. 그래서 저는 40대 이후의 중년분들은 정말 자신의 삶의 어떤 목표 지점, 방점을 찍고 가야 되는 나이가 그 나이가 아닐까. 그 방점 중에는 방점을 향해서 가는 과정 중에 유튜브도 해보는 거고 책도 써보는 거고 또 타인과의 만남도 갖고 전혀 새로운 분야의 교육도 받아보면서 그런데 이런 활동이 결국은 그 어떤 목표 지점을 향해서 가기 위한 활동인 거지 활동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는 거죠. 주변 분들 보면 무슨 자격증 따고 무슨 자격증 따고 뭐 배우고 많이 계시죠. 예,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활동에 뭐가 없는 거예요? 이걸 쭉 아우를 수 있는 삶의 비전, 그 목표 지점이 없는 게 정말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경주 선생님하고 올해 초에 시작을 한 게 책쓰기입니다. 이 코너 제목 자체가 책 쓰는 여자예요. 밥하는 여자도 아니고 무는 여자 더 이상 아닙니다. 기다리는 여자는 더욱더 아니고요. 우리는 책 쓰는 여자. 신경준 선생님이랑 공저로 나쁜 여자라는 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예, 나쁜 아줌마. 옆에서 조용히 여자가 아니라는 걸 지적을 해주시는데 크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알겠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나쁜 아줌마라는 게 이건 지금 과제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제목이 있는지 아이디어 좀 주시면 저희가 참고 많이 할게요. 제 머릿속에는 나쁜 아줌마가 지금 딱 꽂혀 있어요. 아줌마라는 이미지가 너무 안 좋으니까 거기에
나쁜이라는 이게 부정적인. 뭐라, 예, 부정 플러스 부정은 긍정이 될 수 있게. 그러니까 나쁜 아줌마를 뒤집자는 거죠. 네네. 그래서 처음에 그런 제안을 하셨을 때, 와, 그거 괜찮다. 굉장히 좀 뭔가 파격적이고 좋다라고 저희는 막 박수치면서 좋아했는데, 출판사에서도 그렇고,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나쁜이라는 형용사가 주는 그런 비도덕함? 네, 이미지가 약간 퇴폐적인? 나쁜? 맞아요, 맞아. 그런 이미지를 줬나 봐요. 너네가 나쁜 아줌마는 아니지라는 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나쁜을 얘기하는 거야? 아줌마스럽지 않은 여자를 얘기하는 거다, 우리는. 나쁜 아줌마는 아줌마스럽지 않은 굿 워먼이 되자라는 게 저희 모토인데, 너네가 왜 나쁜 아줌마여야 되냐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거부감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가제로 정한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뭐 밀고 나가자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 건데 밀고 나갈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혹시 이제 네. 이걸 보시다가 그럼 나도 좀 그건 좀 거부감이 들어서 이런 제목은 어떨까 하고 제안을 주시면 저희는 너무 고맙죠. 너무 감사하죠. 네. 네. 경수 선생님이 쓰시는 논문 자체가 여성의 경력 개발이에요. 그러니까 중년 여성의 경력이 단절되신 분의 경력 개발.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희 중년 여성 입장에서는 경력이 아예 없으셨던 분이 사실은 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조금씩이라도 경력이 있으실 것 같은데, 아이를 키우고 어느 정도 자신을 되돌아봤을 때 뭔가를 딱 사회에 진출하려고 했을 때는 단절됐다는 이 기분, 막막함, 이런 논문을 쓰시는 선생님하고 나쁜 아줌마에 대해서 글을 쓴다면 참 재밌지 않을까. 나쁜 아줌마는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자면 20대, 30대가 닮고 싶은 아줌마예요. 그렇죠. 멋진 여자. 그렇죠. 네. 네. 우리 어차피 나이 들어요. 좀 예. 나이 들어 보이는 사람을 네. 이제 다 아울러서. 통틀어서 이제 아줌마라고 하죠. 그렇죠. 왜 어린 아이들이 조금 네. 나이 든, 우리가 보았을 때는 예쁜 아가씨인데도 네. 아줌마라고 그냥 서스럼 없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아가씨들은 그 아줌마라고 했을 때 그렇게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아줌마는 굉장히 기분 나쁘단 말이죠. 정작 아줌마는 정말 아줌마 소리 들으면 아줌마답게 이게 화가 좀 뭐 나요. 무슨 좀 거부감이 든다는 것 자체가 일단 우리 사회적으로 아줌마는 부정적인 이미지인 그렇죠. 거죠. 이미. 네,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아줌마는 부정적인 이미지예요. 저도요. 저희 10대 아이들한테도 아줌마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 그랬더니 그 만화의 주인공, 그 무슨 만화더라? 자두? 안녕 자두야인가 뭐 자두야라는 만화에 나오는 그 자두 엄마가 딱 아줌마 이미지인데,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했더니 이게 둥글둥글하시고 꼬불꼬불한 파말머리에 입도 이렇게 크시고 막 행동도 크고 말도 막 이렇게 좀 그쵸, 목소리 거칠고. 크다고 표현해야 되나? 네. 제가 딱 싫어한다기보다는 불편한. 불편한. 근데 사실 싫어할 이유가 없는데 나는 왜 그걸 싫어했을까? 이제 이거를 파고 들어가는 거. 왜 나는 아줌마가 싫을까? 왜 나는 아줌마 이미지를 그렇게 갖고 있고, 그럼 그렇게 갖고 있든 안 갖고 있든, 그럼 그렇게 안 보이는 아줌마도 어쨌든 아줌마라는 그 틀 안에 집어넣으면 왜 나는 싫을까? 같은 여자인 내가 왜 아줌마를 싫어할까? 그렇죠. 10대, 20대, 30대 분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본인들도 결국은 아줌마가 돼요. 그죠. 그런데 아줌마가 멋있고, 난 언젠가는 저런 아줌마가 될 거야. 내가 아줌마가 된다는 게 설레.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같은 여자끼리 그렇죠. 어차피 다 돼야 되는 그 아줌마를 싫어할까? 그렇죠. 우리가 중년 남성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중년 남성을 생각한다면 일단은 중후하다 라는 이미지라고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그 왜 이미지 중년 있어요. 여성을 네. 떠올리면 아줌마 그렇죠. 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른단 말이죠. 자, 우리가 이걸 좀 어떻게 좀 깨보자라는 거예요. 그 원인을 좀 분석을 해보고 그러면 우리가 한번 다시 판을 한번 짜보자 그렇죠. 라는 거죠. 예. 여태껏 그렇게 중년 여자가 나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다면, 저는 저희 후배나 저희 네. 젊은 여성분들이 저한테 멋지다. 그렇죠. 정말 멋지세요. 뭐 대단하세요. 라는 네. 말이 저는 그렇게 좋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멋지다고 하시는지 그랬더니 지금 네. 나이 들어서 공부를 계속 한다는 네. 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계속 찾아간다는 것 자체도 참 멋지다고 생각한다라는 말이 전 참 위안이 되고 용기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도 나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그렇죠. 좀 용기를 드리고 우리 다 같이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해야만 한다라는 그렇죠. 어떤 메시지를 좀 주고 싶은 거죠. 맞아요. 저희는. 네. 우리 딸들이 또 예. 우리 따라오는 후배들이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 맞아요. 나도 저런 중년이 되고 싶다. 네, 맞아요. 아줌마라기보다도 저런 중년이 돼서 누가 아줌마라고 해도 나 아줌마야. 아줌마가 어때서? 라고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걸음을 우리가 좀 걸어야. 이미지가 바뀌겠죠. 따지고 들어가 보면 선배들도 참 멋지게 멋있는 사셨는데 분들 너무 많으시죠. 그렇죠. 네. 근데 사회가, 시대가 그분들의 어떤 업적, 그분들의 빛나는 삶을 깎아내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좀 많이 네. 가려져 있죠. 그렇죠. 숨겨져 있고 은폐되어 있죠. 맞아요. 네, 남성들에 비해서 맞아요. 훨씬
멋지고 훌륭한 우리가 닮고 싶은 리더들도 맞아요. 얼마나 정말 많고 많은데. 한데 미디어에서 많이 보는 강경호 외무장관도 계시고 참 멋있게 나이 드시는 그런 모습, 당당한 모습 보기 좋잖아요. 그런데 꼭 그렇게 뭐 장관이어야 할 필요도 없고요. 그럼요. 네, 저희가 일상에서 평범하지만 그래도 우리 딸들이 봤을 때 선생님도 딸이 있으시고 저도 딸이 있지만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엄마처럼 한번 나이 들고 싶다라는 그렇죠. 그런 칭찬이 더 이상 어디 있겠습니까? 네. 네.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책 쓰는 여자잖아요. 이 코너가 잘 운영을 해서 여기서 이제 오고 가는 이야기들을 저희가 글로 남길 거예요. 그래서 글로 남겨서 한 권의 책이 탄생이 된다면 아 정말 영광이죠. 그리고 한 권의 책이 아니라 계속 이어서 나쁜 아줌마 2, 3 예, 안 팔려도 밀어붙이는 이 뚝심. 왜? 아줌마니까. 예. 네, 좋습니다. 재고를 쌓아놓더라도 네.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 많이 주세요. 아가씨 의견도 좋고요. 10대 소녀의 의견도 좋고 남자분 의견 환영합니다. 예. 제가 이 아줌마라는 책을 쓰게 되면서 동창들이나 친구들을 만나면서 아줌마는 이렇게 그래 좋아.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 치자. 그럼 아저씨는 어떤 이미지가 있어? 그럼 전부 다 원비 있네 아저씨를 얘기해서 참, 그 아저씨가 아니잖아. 니네가 원빈이 아닌데 왜 자기를 원빈한테 감정이입을 시켜서 자기는 마치 원빈처럼 멋진 아저씨인 양 그렇진 않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꼰대 같은 아저씨가 얼마나 많은데요. 어깨에 뽕을 많이 넣어주셨어요. 원빈 예, 씨가. 예, 그런데 그런 단어와 어쨌든 상충하는 꼰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굉장히 기분 나빠한다? 그렇죠. 중년 남자가 싫어하는 단어? 꼰대. 예. 네, 그럼 굉장히 싫어한대. 그럼 본인은 싫어하면서 아줌마는 서스럼 없이 부른단 말이죠. 그렇죠. 자기가 꼰대로 불리는 것도 싫어하면서 아줌마는 아줌마니까 아줌마지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렇죠. 대답을 한다든지 아직도 사회에 좀 여성 폄하의 그런 기류가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요. 맞아요. 저희는 편하게 저희 생각 그냥 얘기하고 글로 써내려 가서 하나의 책으로 묶어보고 싶어요. 진짜 책 쓰는 여자라는 이 코너 제목을 우리 신경준 선생님이 순간 탁 떠올리면서 딱 던지듯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나 더 생각했어요. 뭐요? 우리가 좀 약간 센 이미지가 예, 있잖아요. 예, 예. 강한 여자들의 혹은 센 여자들의 예. 지적인 수다? 아, 뭐 이런 것도 괜찮지 않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센 여자들의 지적인 수다. 아니면 나쁜 아줌마들의 지적인 수다. 아, 나쁜 아줌마의 지적인 사실 수다. 우리가 지금 수다 떨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감소를 나누고 있죠. 막 이런 어떤 일상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좀 지적으로 한번 파헤쳐보자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가지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예. 경험을 총동원해서 한번 펼쳐보자라는 거니까 지적인 수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지적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적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용어는 아닌 것 같아요. 머릿속에 떠돌아다니는 어떤 다양한 지식과 배경 체계를 언어화시켜서 정리해보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면 머리가 깨끗해지고 맑아져요. 방향도 잡히고. 그래서 혼자만 생각하지 말고 같이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지적인 대화도 생각했었는데 그거보다는 지적인 수다? 네, 수다가 더, 가볍죠. 네. 네, 다가가죠. 신경수 선생님이 이렇게 센 여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전혀 센 사람도 아니고 보시면 알겠지만 다정다감해요. 아니 무슨 네, 맞습니다. 네. 네, 굉장히 다정다감하고 네네. 네, 큰 소리 낼 줄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일상생활을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뭐 오전에 새벽에 일어나서 태닝 갔다 운동하고 낮에는 이제 논문 쓰거나 책 읽고 저녁에 수업하고 하는 이런 생활, 루틴한 생활에 이렇게 반복이다 보니까 제일 궁금한 게 도대체 일반적인 가정주부들 저도 가정주부예요. 근데 가정주부들은 운동 끝나고 나면 꼭 어딘가를 가시더라고요. 네. 근데 가시는 곳을 쫓아가 보면 풀어야죠. 아, 커피숍. 근데 운동 실컷 하셔야 안 되면 커피예요? 마시면서 식사 아니에요? 예, 예. 좀 시간이 넉넉하면 식사죠. 좀 짧으면 커피에 케이크.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무슨 대화를 이렇게 나누시나 이렇게 보면은 주로 많이 대화 나누시는 게 드라마, TV 이야기.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TV를 안 본 지가 거의 그냥 길게 잡으면 20년, 짧게 잡아도 한 15년? 제가 이제 그 평생교육 강사가 되기 전에는 보통의 중년 여성이었었죠.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웠던 거는 물론 TV 얘기도 하고 연예인 얘기도 하고 많이 신변잡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른 어떤 주위에 누구 엄마의 어떤 이야기, 어떤 아이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비율적으로 봤을 때 남 얘기. 남 얘기. 그래서 왜 남한테 저렇게 관심이 많을까?
않을까 저는 좀 생각을 했었고 좀 안타까웠어요. 왜 우리끼리 만나서 너는 어땠어? 뭐 이런 얘기를 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동네에 뭐라 그러죠? 학부모들을 만나면 항상 그 누구는 어땠대더라, 누구는 어떻게 했는데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동창이나 친한 친구를 만나면 서로에 대해서 서로의 가족이나 서로의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네네. 사실은 그게 대화인데 그래서 우리 드라마에서도 보면 카페에 앉아서 왜 부모들이 학부모들이 요즘엔 젊은 엄마들이 다 아이에게 온통 관심이 다 집중이 돼 있어서 얘를 어떻게 하면 번듯하게 남보란 듯이 그렇게 우수한 학업적, 인재로 성취. 그렇게 키우는 거에만 관심이 오로지 가 있죠. 그래서 마치 전쟁 같아요. 자녀 수가 적어지면서 더 관심이 집중되고 더 과해지고 더 나이가 어려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자녀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막 그렇죠. 아예 과잉적으로 뱃속에 한다고 있을 때부터 각종 정보 다 꺼내서 다 해보고 다 시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줌마라는 말을 했을 때 예전의 아줌마들은 그 아줌마의 부정적인 이미지에 말 그대로 겉모습, 이미지가 많이 차지했어요. 맞아요. 몸빼바지, 네네. 아주 실용적인 파마, 뻐구리 파마. 예, 뽀글이 파마 이런 이미지가 많이 차용했다면 현대인들에게 지금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아줌마는 교육적 극성, 치맛바람, 예,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겉모습은 굉장히 세련돼요. 겉모습은 굉장히 세련돼졌는데 그들의 어떤 삶의 포커스, 자기가 없고 아이한테 모든 거를 생각이요. 예, 맞추고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저는. 멋진 아줌마라는 말을 쓰기가 좀 애매한 게 겉모습만 변했다고 멋진 아줌마냐. 전혀 그렇지 않죠. 그렇죠. 남자가 살 빼고 운동해고 겉모습만 원빈이 됐다 해서 우리가 멋지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멋진이라는 그런 형용사에는 내면적인 것도 굉장히 그렇죠. 많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렇죠. 와, 우리가 멋지다 했을 땐 그 사람의 내면과 외면을 그렇죠. 다 아울러서 멋진 사람이다라고 그렇죠. 표현을 하잖아요. 가치관이 들어가는 거죠. 네네네. 가치관. 그 사람의 또 자기 태도나 이해. 행동도 다 포함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 멋지다라는 표현 안에 내면적인 면이 많이 들어가 있다면 글쎄요, 지금의 어떤 젊은 그런 우리가 얘기하는 30, 40대 그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교육을 받았고 충분히 문화가 달라졌고 기류가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루지 못한 어떤 그런 것들을 아이한테 대신 이루어줬으면 하는 게 훨씬 더 강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자기가 되게 옳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우리는 아이하고 어떤 트러블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는 혹시 내가 좀 뭔가 부족한 게 아닌가? 내가 좀 문제가 있어서 아이하고 좀 트러블이 있는 거가 아닌가라고 해서 찾아간 게 저희가 우리 부모 교육을 좀 받아볼까라는 거였었잖아요. 그런 시도라도 조금 하는 게 좀 많이 있었다면 요즘의 엄마들은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잖아요. 내 방식이 옳고 왜? 모두 다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신경수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공부를 해봤던 사람이라서 공부를 더 시킨다? 이 말도 있더라고요. 부모님이 푸시할 때 굉장히 힘들었지만 뒤돌아보니까 그 푸시가 없었다면 네네, 어쨌든 맞아요. 오늘날의 내가 있었겠느냐. 네, 여기서 오늘날의 내가라는 건 학력, 그다음 그 학력과 어떤 비례하는 어떤 직업군, 소득,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다 이제 여성분을 중심으로 얘기를 한다면 결혼의 어떤 배우자 이런 것들이 연결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 아이도 너 지금 네가 싫다고 하지만 사실은 뭐다? 언젠가는 나처럼 고맙다 할 거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 통틀어서 한번 순탄이라고 표현해 볼까요? 순탄하고 평탄한 인생을 살았다. 그렇죠. 뭐 그러면 내 아이도 내가 살아온 것처럼 그렇게 이끌어 주는 것이 그 아이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신경수 선생님하고 저하고 들여다보고 싶은 게 이거예요. 순탄한 겉으로 봤을 때 학력이나 모든 게 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서울에 그것도 강남 지역에 살다 보니까 순탄하다 그 속에 정말 순탄함이 있느냐죠. 저희가 정말 들여다보고 싶은 건 그 속에 정말 본인이 있느냐예요. 그렇죠. 남들이 딱 보면 대단한 어떤 아파트 단지 네. 남편 알만한 직업 시댁 빵빵해. 자, 제가 아까 표현을 했듯이 그럴듯하게 보이는 그렇죠. 네. 남보기 그럴듯하게 보이는 그렇죠. 네네. 그런 삶인데 그 안에서 과연 너는 만족하냐? 자아가 있느냐, 그렇죠. 아니 정체성을 알고 있느냐라는 그렇죠. 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은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의 사연도 솔직히 얘기해서 본인 이름 안 밝히시고 싶으면 불리고 싶은 대로 본인을 줄리아 로버츠로 불리고 싶으면 줄리아께서
해서 쓰셔도 되고 뭐든지 꽃사슴도 괜찮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꽃사슴 좋아해요. 눈이 맑은 여자. 무엇이든 본인 사연도 괜찮고요. 주변인 사연도 괜찮고 정말 우리가 겉으로는 아줌마의 이미지를 탈피했지만 정말 우리가 아줌마를 탈피했을까? 우리가 놓지 못하고 부여잡고 있는 게 뭔지 그거 부여잡느라고 에너지 다 쏟느라고요. 정작 자기는 없습니다. 자기 내면은 없어요. 그래. 내가 뭘 원하고.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중년이라는 건 이제 뭔가가 방향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 방향을 정해놓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활동을 하면서 아이도 키워가고 역할을 맡아서 가는 거지 방향 없이 특정 역할만 막 한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아줌마라는 이미지 속에 자기가 정말 놓지 못하고 뭐 힘이 들어도 낑낑거리고 부여잡고 있는 게 뭔지 그거 먼저 파악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